당근마켓에 올라온 텐트 하나가 80만 원입니다. 2년 전 줄 서서 150만 원 주고 샀던 제품인데 절반 이하로 내렸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아요. 로드바이크는 신품 가격의 3분의 1로 떨어졌고 골프채 풀세트는 100만 원에 내놔도 문의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주말 문화가 붕괴되고 있거든요. 캠핑장은 텅 비어가고 스키장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 리프트를 세우고 40년 된 자전거 매장이 폐업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중산층의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골프 산업부터 시작해보죠. 한국 골프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법인카드 문화가 증발하면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서울 근교의 한 골프장은 코로나 시기에 그린피가 30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20만 원으로 내려도 예전만큼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해요. 주말인데도 주차장이 절반밖에 안 찬다는 겁니다. 골프 이용객 수치를 보면 470만 명 수준에서 최근 2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어요. 한국 골프는 개인 지갑이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로 유지돼 왔던 산업이거든요. 접대 문화 속에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를 좋은 골프장에 모시면 계약이 따라왔고 비즈니스 관계가 풀렸으니까요. 한 골프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18홀을 치면 그린피만 18만 원이고 카트비와 캐디피를 합치면 25만 원을 넘어가는데 여기에 식사까지 하면 하루 30만 원이 증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접대성 골프를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법인카드로 치던 핵심 고객층이 사라진 거죠. 거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예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약 740만 명이 2010년대 이후 줄줄이 퇴직했는데 이분들이 바로 한국 골프의 진짜 주축이었거든요. 평일 오전 골프장에 가보면 대부분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남성들이에요. 이분들은 30년 넘게 골프를 쳐왔습니다. 과장 시절엔 법인카드로 접대 골프를 다녔고 부장이 되면 주말마다 거래처와 라운딩을 돌았으며 임원이 된 후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쳤어요. 회사 돈으로 치는 골프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분들에게 골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수단이었고 인맥 관리였으며 자기 과시의 도구였거든요. 한 번의 라운딩이 계약을 성사시켰고 승진 경쟁에서 앞서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장 먼저 취미 유지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라 심리적 여유가 사라졌다는 신호거든요. 작년에 퇴직한 한 사람의 사례를 보면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재직 중에는 한 달에 8번 정도 골프를 쳤는데 법인카드로 처리되니까 신경 쓸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퇴직 후 첫 달에 4번 치고 나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120만 원이 빠져난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퇴직금이 있어서 여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속도면 금방 바닥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퇴직 후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고 개인연금을 더해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골프를 한 달에 4번만 쳐도 10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 달 수입의 절반이 골프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관리비, 통신비, 식비, 의료비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죠. 다른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직 중엔 한 달에 2-3번 정도 쳤는데 그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되니까 좋았는데 퇴직 후엔 그것조차 사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에 3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계속 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회사 돈으로 즐기던 호사가 끝나자 내 지갑을 열어보니 취미가 짐으로 바뀐 거죠. 골프채 세트는 창고에 처박혀 있고 골프화는 먼지가 쌓이며 골프복은 옷장 구석에 걸려 있습니다. 중고로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의 퇴직자들이 전부 팔려고 내놓으니까 시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한 골프장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골프장에 큰 타격이라고요.
이분들이 평일 골프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채우던 핵심 고객인데 한 달에 8번 치던 사람들이 이제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인카드가 사라지니까 돈 계산을 하며 치게 된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골프를 물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골프를 배워두면 나중에 사회생활에 도움된다며 가르쳤을 텐데 지금 2030 세대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 돈이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데 왜 공을 치며 돈을 낭비하냐는 반응이거든요. 결국 베이비붐 세대가 골프를 그만두면 한국 골프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요. 캠핑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국 자영업의 전형적인 실패 케이스예요. 캠핑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5조 7천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캠핑장 매출도 1조 5천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숫자만 보면 완전히 호황산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규 유입이 끊기면서 개인당 지출액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5년 전엔 1인당 연간 150만 원씩 캠핑용품에 썼는데 2023년엔 1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기존 캠퍼들은 장비를 다 갖췄으니 더 이상 사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캠핑장 운영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바가지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오토 캠핑장 기준으로 몇 년 전까지 3만 원에서 4만 원 하던 게 지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어요. 더 황당한 건 많은 캠핑장이 1박은 받지 않고 무조건 2박만 받는다는 겁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 받는다고 하고요. 소비자원 조사를 보니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한 소비자가 42%나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1박도 시간 내기 어려운데 2박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버블이 터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DNA를 보면 알 수 있죠.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최근 소규모 캠핑장 운영이 화제가 됐어요. 주 2회 운영에 월 매출 1,500만 원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캠핑장 자영업이 엄청 뜨고 있거든요. 전국 야영장이 3,700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가서 돈 번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캠핑장을 팔고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 년 먼저 캠핑 붐을 맞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노우피크라는 캠핑 브랜드가 일본에서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시총 4,500억 원대 회사였는데 지금은 순이익이 99.9% 줄어들었습니다. 몇백억씩 벌던 회사가 영업이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일본 캠핑 붐이 1년 반 만에 순식간에 증발했거든요. 갑자기 캠퍼들이 사라지니까 중고용품 가게에 상품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했고 상까지 사서 캠핑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중고시장에는 2년 전 150만 원에 줄 서서 사던 텐트가 지금 8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가의 절반 넘게 깎았는데도 가격 깎아달라는 문의만 들어오고요. 바가지 장사와 과잉 공급, 이게 캠핑 산업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스키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기후 위기와 인력난이라는 이중 충격이에요. 3인 가족이 3박 4일 스키 여행을 다녀오면 약 17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 스키장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리프트가 멈춰 있고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으며 식당은 점심시간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전국 대부분 스키장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리프트 운영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최저 시급 받으면서 영하 10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2022년에서 2023년 시즌 스키장 방문객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일부 스키장은 전년 대비 20%에서 49%까지 방문객이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인 거죠. 그런데도 스키장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력난과 운영비 폭등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건비마저 나빠졌어요.
스키장 운영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직은 단기 알바로 대체됐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 인력들은 하나둘 떠났고 리프트 정비사나 슬로프 관리사 같은 전문직에 경험 없는 단기 알바가 투입됐어요. 당연히 서비스 품질은 곤두박질 쳤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직원이 부족하니까 서비스가 엉망이고 서비스가 엉망이니까 손님 불만이 폭발하고 불만이 쌓이면 재방문이 떨어지고 재방문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인건비를 더 줄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예요. 한국 스키장이 왜 비싼지 이해하려면 한국 겨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스키장을 만들려면 높은 산, 추운 날씨, 눈이 필요한데 한국은 세 가지 모두 부족하거든요.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어요. 일본 홋카이도는 겨울 내내 천연눈이 쏟아져서 별도로 눈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한국은 강원도 산간 지역도 거의 100% 인공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은 돈 먹는 하마예요. 대형 제설기 한 대를 하루 종일 가동하면 일반 가정집에 10배 넘는 전기를 먹습니다. 한전이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연이어 올렸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2년 사이 약 40% 상승했어요. 여기에 기후변화가 겹쳤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제설기를 더 오래 돌려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밤에만 제설기를 돌려도 됐는데 지금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때로는 낮에도 돌려야 합니다. 스키장 하나를 한 시즌 운영하는데 전기요금만 수십억 원이 들어가요. 대형 스키장은 한 시즌 전기요금이 100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스키장 운영자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온이 오르는 건 그들이 막을 수 없고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도 어쩔 수 없거든요. 방문객은 늘었는데 인력난과 운영비 폭등으로 수익성은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 이게 스키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전거 산업을 보겠습니다. 이건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의 실패예요. 코로나 때 자전거 관련 주식이 15% 이상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에요. 알토는 최근 매출이 29% 급감하며 42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삼천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스캇은 판매 감소와 재고 과다로 최대 40% 할인 판매에 나섰는데 2,100만 원대 제품이 1,700만 원대에 팔리고 있어요. 자전거 한 대 가격이 거의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드바이크는 자전거 자체 가격도 비싸지만 헬멧, 고글, 신발, 옷 등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하려면 초기 비용 100만 원 이상을 각오해야 해요. 국내 자전거 시장에서 지나친 가격 인상과 각종 용품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너무 큰 진입 장벽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러닝으로 넘어갔습니다. 러닝화 하나면 되니까요. 거기에 직구가 너무 쉬워진 것도 문제예요. 과거에는 자전거 하나 구매하려면 무조건 근처 샵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너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으니 동네 샵이 무너진 겁니다. 자전거 샵 사장님들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고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문을 일찍 닫고 일용직이나 배달 쪽으로 투잡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전거 샵 매출은 수리 공인비와 자전거 판매인데 현재 적자인 매장이 80%가 넘을 거라는 업계 관계자 말이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가보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로드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의견을 보니 한번 라이딩하기 위해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 들으면서 한강을 뛰는 게 가장 편하고 운동도 많이 되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 이게 자전거 산업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낚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한 고령화와 세대 단절이에요. 경기도의 한 저수지 낚시터를 20년 운영하는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주말이면 새벽 5시부터 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길 때도 있었대요. 지금은 주말에도 10명 오면 많이 온 거고 평일은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올 때가 태반이래요. 한 달 매출이 300만 원 나오면 다행이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체 낚시 인구는 2000년대 초 500만 명에서 2023년 72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이건 바다 낚시와 루어 낚시가 늘어난 겁니다. 민물 낚시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대 구성입니다. 전체 낚시 인구 중에서 20대는 3%밖에 안 되고 30대도 8% 정도예요. 합쳐봤자 11%니까 10명 중 1명 정도만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반면 50대 이상이 70%가 넘습니다. 완전히 고령화된 취미가 된 거예요. 실제로 한 대학생에게 낚시를 해보겠냐고 물었더니 차라리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MZ세대에게 낚시는 지루함 그 자체입니다. 쇼폼 15초에 도파민이 터지는 시대에 입질 하나 기다리며 5시간을 버티는 건 그들에겐 시간 대비 가성비가 최악인 거죠. 낚시터 입장료만 5만 원인데 거기다 미끼값, 기타 소모품까지 합치면 하루에 7만 원에서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 돈으로 PC방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 훨씬 더 즐겁다는 겁니다. 5시간 앉아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보다 5시간 동안 게임 10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동물권 인식의 변화도 한몫합니다. 낚시는 동물 학대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물고기 입에 바늘을 꽂아서 끌어내는 게 잔인하다는 겁니다. 비건이나 동물권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요. 세대 간 단절도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낚시 가는 게 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가 주말에 낚시 갈래 하면 보통 아들들은 싫어요. 친구들 만날 거예요. 라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세대 간 전승이 끊기면서 낚시 문화가 소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뭘까요? 2030 세대가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골프장 평일 이용객 평균 연령은 65세, 캠핑장 주 고객층은 40대 이상, 낚시 인구의 70%가 50대 이상이에요. 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안 나오거든요. 골프 한 번에 3만 원이면 동남아 항공권 값이고 캠핑 2박에 15만 원이면 깔끔한 호텔에서 자는 게 낫고 낚시터에서 5시간 앉아있을 시간에 PC방 가면 훨씬 재밌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뀐 거예요. 결국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회원제 골프장 연회비 1억 원, 1박에 50만 원짜리 프리미엄 캠핑장, 해외 원정 스키 투어, 이런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여전히 골프 치고 캠핑 가고 스키하거든요. 문제는 적당히 즐기던 중산층입니다.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박에 7만 원, 8만 원 받으면서 2박을 강요하는 곳들은 결국 손님이 끊기면 폐업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미 고객은 떠났으니까요. 스키장은 더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운영 일수는 줄어들고 전기요금은 오르고 직원은 구할 수 없는데 손님들은 일본으로 가버립니다. 비슷한 돈이면 홋카이도 가서 천연 파우더 눈을 타는 게 낫다는 거죠. 자전거 샵, 낚시 용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운영하고 문 닫을 때 남는 건 재고뿐이에요. 헐값에 떠리로 팔아도 다 처리 못합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볼까요? 피해보는 건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은 이미 해외로 눈을 돌렸어요. 진짜 피해자는 동네 자영업자들입니다. 30년, 40년 가게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분들이 하나둘 폐업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퇴직하고 나서 할 게 없어진 세대입니다. 회사 다닐 땐 바빴으니까 주말에 골프나 낚시라도 갔는데 퇴직하고 나니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골프장에 가는데 나만 요즘 바빠서라며 핑계대고 빠집니다. 돈 없다고 말하기 창피하니까요. 그렇게 모임에서 하나둘 밀려나고 집에서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는 겁니다. 한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가 사회적 단절과 관련이 있다고요. 취미 상실은 단순히 여가 상실이 아니라 인간관계 상실로 이어지거든요.
이건 단순히 산업 하나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중산층의 삶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골프장 평일을 채우는 70대들이 80대가 되면 체력적으로 못 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지금 50대, 60대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평일 골프장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골프장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가격을 확 내리거나 문을 닫거나.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등 돌린 고객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가격 내리고 1박도 받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스키장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스키장 18곳 중에 3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2곳에서 3곳이 더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스키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독과점 시장이 되는 겁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서비스는 더 나빠지죠. 여기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산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일까요? 한국 중산층이 30년 동안 즐겨온 취미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유행이 바뀐 게 아닙니다. 중산층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1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직장 다니는 가장이면 한 달에 한두 번 골프 치고 여름 휴가 때 가족이랑 캠핑 가고 겨울엔 스키장 다녀올 여유가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살기 좋은 곳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 레저는 제일 먼저 포기해야 하는 사치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지금 일하는 3040 세대도 부담스러워서 줄이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치던 골프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그러다 보니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퇴직하면 더 심각합니다. 연금 받아봤자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취미 생활은 꿈도 못 꿉니다.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빠지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골프를 칩니까? 캠핑을 갑니까? 못 갑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에요. 중간이 사라진 겁니다. 부자들만 하는 초고가 시장과 아무도 안 하는 텅 빈 대중시장 둘만 남았어요. MZ는 떠났고 중산층은 거덜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적당한 여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